자, 이번 시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 보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기준 잡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출제도 자주 되고 또 고수다 문제도 많고요. 하여튼 상근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역병 등의 복무라 하면은 지금 밑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역병, 상근, 승선 전환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현역병, 상근은 뭐 거의 입영 절차나 뭐 이런 것이 뭐 약간씩의 성격 따라 틀리지만은 관리 자체가 일단 현역병으로 관리를 하죠. 그러나 승선은 보충력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특히 전문연구원원 및 산업기능연구원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용어의 정의에서도 그렇지만 징집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거죠. 전환은 최초에 모집하고 전역할 때 그때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복무 및 이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법의 병역법에서는 빠집니다. 지금 이제 현역병 등의 복무가 이제 20세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15조 먼저 보겠습니다. 15조. 현역병 징집 순서의 결정. 누가 하느냐? 지병장이 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지병장이 한다. 징집 순서를 정하는 것을 지병장이 한다. 그런데 이 결정 기준은 누가 하느냐? 병장이 한다. 이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역병은 지병장, 시군구별로 지병장이 한다. 현구지. 우리 병역 관리는 다 시군구별로 관리해요. 시도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시도별이 나오는 게 한 번 나오죠. 무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그러면 병결지 도성배 병정모 12월. 그래서 도성배가 시도별이죠. 시도별. 나머지는 다 시군구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5조는 여기 자체 오답을 주는 것보다도 이거는 비슷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상근 선발 순서, 상근 입영 순서, 사회복무원 소집 순서, 이게 모두 정하는 것은 지병장이 한다. 그런데 결정 기준은 누가 한다? 병장이 한다. 그래서 현역병 징집 순서는 현구지, 결정 기준은 신체 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요. 그래서 신학년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장이 한다. 상근은 징집에 의해 상거지, 용어만 일단 들어놓으십시오. 여기는 거주지와 신학년 등 자질병이다. 상근 입영 순서는 상시지, 그리고 결정 기준은 희생병이다. 사회복무원 소집 순서는 사지지, 그리고 결정 기준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신학년 등 자질병이다. 자,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근 선발 순서하고 입영 순서가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려요.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병무청장 생략 들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병무청장이 생략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문장을 이어붙입니다. 지병장은 현역병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신체 등급, 학력, 연령, 자질을 고려하여 징집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자질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병장이 징집 순서 결정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병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징집 순서를 정하는데 이때 징집 순서 결정 기준은 신학년 등 자질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지병장이 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 그렇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는 것은 지병장, 결정 기준은 병장. 이걸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고수다예요. 자, 두 번째 이제 16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6조 현역병 입영. 현역병 입영은 모든 게 다 그런다고 그랬죠. 기준이 있고 필요인원 통보, 편입 절차, 입영 소집, 신검, 복무, 신상변동 통보, 복무해제 이 순서로 가는데 그 표 지난번에 제시해 준 거 그걸 보고 잡으라고 그랬죠. 일단 현역병 필요인원 통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모필병 10월 다음에 적성별 그게 필요인원 통보죠. 자, 다음에 이제 현역병 입영을 말하는 겁니다. 입영은 자, 1항에서 입영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영 시기. 언제 입영하느냐? 입영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해, 그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면. 또는 그 다음에 입영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살이나 19살이나 20살 이후에 입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입영이나 소집은 모두 지병장이 합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에는 병무청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병도지로 나온다.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유는 병무청장이 나중에 현역병 모집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병무청장이 뭐 이렇게 입영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지병장이 입영하게 하는 거죠. 이 항도 마찬가지예요. 병장 또는 지병장은 현역병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영하게 하는데 그 20세 이후에 입영하는 사람들이죠.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당에도 불구하고 받은 해 그 다음에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병도지 대령이다. 나중에 시행령에 가면은 다출이자 상당히 고수다 문제가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사회복무원 병따지 대령과 구분을 하십시오. 보고 갈까요? 자, 병도지 대령은 현역병이다. 병따지 대령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별도 입영 소집 대상자인데 이 대상자의 성격을 보면은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즉 연기했거나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다. 현역은 병장 또는 지병장, 병도지로 가고 사회복무요원은 병장이 지병장으로 하여금 따로 해서 병따지로 간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망도 아예 보고 가겠습니다. 사망 징판으로 잡으십시오. 징판. 뭐냐면 여러분들 병적관리에서 그때 배우셨죠? 병적관리에서 말, 업등, 징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징판이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 가서 살고 있더라도 원래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던 당시의 주소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병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으면은 그랬는데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서 조항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입영이 연기된 사람은 이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징판을 적용 안 한다. 이게 이제 60조 2항 가면 이제 선거구 고연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19조 현역병 입영 계획 보겠습니다. 현역 입영 계획. 자, 현역병 입영 계획을 공부하면서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상당히 이 현역병 입영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역병 입영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최대 8가지까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요하게 비교되는 게 이제 6가지예요. 6가지. 자, 한번 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병역법에서 등장하는 각종 입영계획, 소집계획을 보면은 현역병 입영계획, 현역병 모집계획, 상근 입영계획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회복무원 소집계획은 있는데 이거는 날짜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병력동원 소집계획이 있고요. 병력동원 훈련 소집계획이 있고 군사교육 소집계획이 있고 나중에 예비역 진급자 소집계획 등 총 크게 보면 8가지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외워야 될 거는 이 6가지다. 6가지. 그래서 이 6가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쉽게 넘어가는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6가지가 정확하게 서로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당해요. 한 문제를 혼납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날짜를 잡으세요. 날짜.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날짜들이 있죠. 날짜. 병력동원 소집계획부터 이 날짜부터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서 명칭을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획서 명칭은 총장의 계획은 여기서 현역병 입영 계획이나 상근 입영 계획이나 충원 계획으로 나와요. 그래서 크게 뭐 골치 아프지 않고 이후에도 병력동원 소집서부터 군사교육 소집까지는 운영 계획으로 나옵니다. 총장의 계획은 안 헷갈려요. 지병장의 계획은 집행계획으로 나와요. 집행계획.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집행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서 명칭에서 지병장의 계획 때문에 골치 아프진 않습니다. 문제는 병장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해요. 병장의 계획이. 그래서 병장의 계획서를 구분하라. 이거는 한번 구분하는 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병장의 소집계획서라고 표현되는 게 사동훈이다. 나머지 입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집계획이라고 표현되는 게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동원 소집계획. 동원은 전시근로소집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전 소집계획 합니다. 그다음 훈련도 소집계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 계획들은 입영계획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병장의 계획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동훈을 딱 기억을 해놓든지 여러분들 옆에 써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소집계획인지 입영계획인지 바꿔놓으면 여러분들 못 찾습니다. 지병장은 모두 집행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것이 지병장이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에게 주는지를 숙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총장이 병장에게 보내면은 병장은 다시 총장과 지병장에게 자기 그 계획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병장은 이 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주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병장한테 보고하고 입영부대장한테 준다 그러면 이게 현역병 입영계, 군사교육 소집계, 그 다음에 훈련 소집계, 이게 입영부대장한테 간다. 그런데 이게 병장한테 보고하고 수임장한테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력동원 소집계획, 전시근로 소집계획에서 동전 소집계획. 그 다음에 병장한테 보고하고 소집부대장한테 간다는 게 있어요. 이게 상근이에요. 상근.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입영부대장이나 뭐 소집부대장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싶지만은 대부분 뭐 다 꼬박 그렇진 않지만 우리 병역부에서 입영부대장은 통상 신교대장을 보세요. 그냥 신교대다. 훈련받으라고 가는 부대다. 소집부대장은 뭐냐면 수임군 부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틀린 거죠.
신교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장이 되고 신교대장으로 잡으셔도 되고, 또 신교대를 가지고 있는 부대장과 수임군 부대장은 이제 개념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병부대장이냐 소집부대장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고, 어떨 땐 이걸 또 수임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또 이병부대장 또는 소집부대장으로 주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날짜를 잡아라, 병장의 계획서를 구분하라, 지병장이 병장에 보고하고 누구에게 주는지 숙지하라.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 지금 이 6가지 있죠? 6가지. 이 6가지에 사복 수집 계획이 있고 나중에 예비역 진급자 소집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 8가지를 총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도 답을 못 골라내느냐, 또 기술을 못 하느냐, 왜 틀리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명확히 잡으면 여러분들이 1년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딱 한 3개월 정도만 딱 잡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자, 1항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역병 이병계. 자, 날짜부터 잡으라고 그러죠. 960, 9월 30일까지 변경하려는 경우는 60일 전까지 해서 960 잡으십시오. 여기 있는 표는 여기에 이게 답이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 부분을 가리시고 이거를 날짜부터 계획서 명칭서부터 사람 이렇게 잡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9월 30일 그리고 변경은 60일 그 이후에는 날짜 없다. 그리고 계획서 명칭 잡으라고 그랬죠. 계획서 명칭은 총장은 모두 충계다. 모집이면 모계다. 상근은 충계다. 나머지 뒤에 전시근로 소집, 뭐 병력동원 소집, 훈련 소집 하면 다 운계다. 운영계획. 자, 그래서 총장은 누구에게? 병장에게. 계획은 충원계획서를. 내용은 부일적을 기재한. 이 부분과 나중에 병장에게 의해서 부일적을 배분한 이 부분도 비교를 하세요. 하나는 기재안이고 하나는 배분안이다. 자, 2항 총장은 전시충원계획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시충원계획서는 1항에 준하여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전시충원계획은 현역병밖에 없다. 전시 모집계획이라는 거 없어요. 전시는 강제 징집이죠. 상근도 전시 충원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근은 현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충력도 전시 충원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충력은 전시가 되면 중지가 돼버립니다. 다 현역으로 보내요. 자, 다음에 3항. 이제 병장이 받았죠, 계획을. 그런데 숫자 날짜는 없죠. 병장의 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동훈을 제외하면 이병계획서로 간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총장하고 비교해서 부일적을 배분안이 아니라 기재안이 아니라 배분안이다. 누구에게? 모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동시에 다 잡으려면 못 잡아요. 날짜부터 잡고 계획서 잡으세요. 계획서. 충원계획인지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 보시고 그 다음에 계획서 보시고 그 다음에 사항에서 지병장은 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 시군구별로 입영일 집결지를 정한 9일집을 정한 지병장에게는 집행계획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 풀려면 날짜 960 보고 날짜 2항, 3항, 4항은 날짜 없다. 2항은 물론 준하여니까 뭐 날짜가 있겠지만 어쨌든 3항, 4항은 숫자가 없다. 자, 계획서를 보는 거예요. 계획서를. 다음에는 총장은 충원계획서, 병장은 사동훈을 제한 입영계획서, 지병장은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에게 이런 9일집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부일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병장한테 보고하고 무슨 계획서? 집행계획서. 그리고 지병장에게는 집행계획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볼 것은 병장에게 보고하고 누구?
현교훈은 이병부대장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은 날짜부터 보세요. 960. 자, 사망사항은 날짜 없다. 그 다음에 계획서를 보세요. 총장은 충계, 병장은 사동훈을 제외한 입계, 지병장은 무조건 집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장의 계획까지 이제 다 봤죠. 그러면 이제 사람 이제 잡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가는지. 병장한테 보고하고 이병부대장한테. 왜? 병장한테 보고하고 현교훈은 이병부대장에게. 수임장한테 가는 건 동전소집. 병장 소집부대장한테 가는 거는 상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 잡으시는 거예요. 총장, 병장, 그 다음에 병장, 모지, 그리고 지병장은 병장한테 보고하고 이병부대장. 그래서 날짜, 그 다음에 계획서, 그 다음에 사람. 이런 순서로 시험 보실 때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막 구일적, 뭐 구일집 이런 거까지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설명 드렸습니다. 자, 20조도 중요해요. 20조, 시행령 20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병도지 대령이에요. 병도지 대령. 즉, 징집 순서에 따르지 않냐고 16조 2항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병도지 대령이다. 병도지 대령. 이거는요, 다 출제고 다 틀린 고수담, 상당히 고수담 문제예요. 최근 12회 연속 시험분 중에서 10회가 출제가 됐어요. 현역이 5회, 사복이 5회. 반반씩 출제가 됐습니다. 한동안 현역 몇 번 출제하다가 사복 연달아 한 4번 출제하다가 현역 출제하다가 다시 사복 갔다가 요즘엔 또 계속 현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용이 뭐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출제관들이 보기에는 패배 꽈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현역병 별도 입영자 대상자 공부할 때는 이게 사회복무원 별도 소집 대상자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역병은 시다기 연기 취재국병 뭐 따기로 해도 되고 이게 뭐 시다기 해도 되고 따도 됩니다. 따기가 됐든 아니면은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시따기 재연국 기취취병으로 잡든지 하여튼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체를 다 잡으세요. 그리고 사회복무원 별도 소집 각각 외우시고 나중에 차이점을 좀 구분하세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하고 사회복무원 별도 대상자가 차이점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그 해는 동일합니다. 그 해. 그 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입영과 소집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회복무원은 소집으로 끝나고요. 현역병은 입영으로 끝나고. 이 끝말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사복에는 없는 게 뭐냐면은 여기 6호, 3호. 귀가 된 사람이 없어요. 사복은 원래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복무원에는 여기 예보담법수 전산 이렇게 가는데 승선이 없어요. 승선. 그리고 현역병 병도지 대령에는 없고 사회복무원 병따지 대령에는 있는 게 여기 령 137조 사항에 따라 보충력이 편입된 사람. 이 말이 있어요. 령 137조 사항은 뭐냐면 나중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병처분 변경심사위를 거쳐서 보충력으로 간 거. 그냥 그린 캠퍼스 출신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저분한 말이지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의복군수 후보생으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여기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의복군수 후보생으로 제적된 사람. 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답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끝말 생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말 생략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뒤로는 이 끝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잘 생략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이 들어가서 오답을 2번이나 줬어요.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출제관들이 생략 들어가도. 왜 그러냐면은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인해서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이 병따지 대령인데 여기 자체를 이렇게 생략을 들어가면 뭐가 돼요? 예보담법수 전산. 이 사람들은 병따지 대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자기 복무지역으로 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체를 생략해 버리면은 이거는 좀 말이 돼요. 출제 끝에만 들어가도. 이거 출제됐을 때 상당히 많이 또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고수다 문제가 통상이 뭐냐면요, 이 연속해서 이게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한 번 틀린 것을 많이 전 시험에 출제돼서 많이 틀린 걸 봤기 때문에 다음 출제관들이 또 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중간중간 내요. 아, 이 부분 자주 틀리네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오답 나오는 자리, 그해 또는를 그 다음에로 가는 거는 사회복무요원이나 현역병이나 아주 잘 나오는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즉 병역 판정 검사를 몇 세에 받습니까? 19세에 받죠. 근데 아까 여기서 받은 해 또는 그 다음에 입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해 입영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이 19세 때 받은 해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20세 때부터 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생략, 그 해를 그 다음 해로 오답을 잘 줍니다. 그 다음에 끝말, 입영을 이렇게 소집으로 잘 바꾸고요. 또 의무 이행에서 연기된 사람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오답 주고요. 여기 형사 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공소시효가 중단된 사람으로 또 가끔 출제가 되고요. 또 승선근무 예비역이 사회복무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승선근무 예비역을 집어넣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도셔도 현역병 병따지 대령과 병도지 대령과 사회복무용 병따지 대령은 너무 출제 빈도가 높다. 거의 매번 출제한다. 그래서 정밀하게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현역병 입영 통지서 송달 보겠습니다. 병역부 부가 통지서는 기본적으로 30일 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훈련 점검이나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의복군수 장교 같은 경우는 입영인데도 7일 전까지 표시가 된다. 그런데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전날까지로 간다. 그런데 확인 신체 검사는 우려 시에도 7일 전으로 가더라. 자, 다음에 령 22조 보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 입영사무소와 인도인접사무소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해요. 여기도 입영사무소죠. 그 입영사무소라는 것은 입영이 뭡니까? 원래 뜻이 징소지군이죠.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해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보충역도, 사회복무역도,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은 입영사무소예요. 입영사무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충역도 입영사무소에 들어가는 건 현역병이 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도인접사무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도인접사무소는 논산에서 훈련 끝나고 그리고 그러면 병적관리기관회장이 변경이 됐죠. 보충력이 지금 집에 있다가 내일 입영을 해요. 그럼 오늘까지는 병적관리를 누가 합니까? 병적관리권자가 지병장이죠. 그러면 내일 논산으로 들어갔다. 그럼 병적관리기간이 변경됐죠. 변경 병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전소인함으로 해당이 돼서 병기표가 넘어가고요. 그런데 논산에서 훈련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변경 병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해서 총장에서 지병장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지병장이 이 사람의 을 다시 복무기관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때 지병장과 복귀장이 이루어지는 게 인도인접사무소다. 그래서 여기 현역병 입영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가지고 이 세 개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이 현역병에서 비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준용한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 책임을 보는데 현역병 입영사무소는 설치 책임이 병장, 입영부대장, 인도인접사무소는 지병장, 그리고 병력동원 입영사무소 전시근로 소집 입영사무소 동전 소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때는 입영부대장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설치도 입영사무소는 모두 강제 규정이다. 그런데 인도인접사무소는 재량 규정이다. 자, 인도인접사무소는 지병장이 복무기관장한테 넘겨주는 사무소가 인도인접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복무기관에 한 명씩 가는 경우도 많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명, 예비군 뭐 대대급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명 가요, 한 명. 한 명 가는데 뭐 인도인접사무소 설치하고 그러면 그게 더 웃기죠. 그래서 재량 규정으로 간다. 그러나 입영사무소는 집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 규정으로 간다. 그 부분을 구분하셔가지고 여기 제시된 세 가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입영사무소 설치 운영에서 1항에서 보면은 병장 또는 입영장이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설치 책임이.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집결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지병장이 입영사무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지금 현역병들 다 해당 사단으로 직접 가죠. 예전에는요. 306 보충대나 102 보충대 거쳐서 갔죠. 거기가 집결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결지. 그러니까 집결지가 아닌 지역인 경우는 예전에 102 보충대나 306 보충대를 거쳐서 가는 경우 지병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책임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항은 여기서는 인도관과 인접관의 관계를 거기 보세요. 여기서는 조금 보면 여러분들이 도접부터 일단 보십시오. 도접. 인도관과 인접관을 서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도관과 인접관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관은 맨 앞에 나와요. 항상 인도관이 있어야 인접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관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인접관은 항상 앞에 인도관을 끌고 나온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책임 관계를 보는데, 자, 인도인접사무소, 입영사무소가 설치됐을 때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입영부대장이 설치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입영부대장이 여기 책임이 병장이나 입영부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2항 앞에 입영부대장이 설치하는 경우 지병장은 인도관과 보조하는 직원 2명을, 입영부대장은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 그러나 병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병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보조하는 직원만 한 명만을. 이때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 이걸 입영부대장으로 엄청 많이 오답줘요. 자, 구분되시겠죠? 이것은. 자, 3항은 인도관의 업무예요. 인도관의 업무. 인도관이 뭘 하는 업무냐? 인도관은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다 사람 넘겨줘야 되겠죠. 명부 넘겨줘야겠죠. 변경 병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해서 병기표 넘겨줘야 되겠죠. 인도관은 절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적관은 인도관을 앞에 끌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인접업무를 마친 오인도관은 3일 이내 입영부대에 도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올 시행령 24조의 지연 입영 신고예요. 대상자가 천재지병 교통 통지서 송달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있을 때는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걸 뭐 오답이 나오면 5일 또는 입영일로부터 3일 후에 이내가 아니고 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3일이 초과되면은 3년 징역이에요. 3년 징역. 이거 5일이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죠. 2일째 도착하였다. 그러면 또 맞아요. 3일이 이내니까. 자, 세부 지연 입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연 입영 신고. 이 지연 입영 신고도 나중에 055조에 가면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응소 신고와 동일하게 좀 비교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지원 응소 신고가 가끔 출제가 돼요. 현역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됩니다. 1항, 2항은 동일합니다. 1항, 2항은 기본 개념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여기서 입영과 소집이 갈라지죠. 사유는 동일해요. 천교통부. 이 사람 언제까지 입영할 수 있다?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근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사회복무요원이 논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논산에서 마치고 복무기간으로 가는데 이때의 사회복무요원하고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건 입영일로부터지 신고일로부터가 아니다. 자, 2, 3, 4항은 미출제됐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가끔 어쩌다시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항은 지연 입영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예요. 지병장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입영부대장 아니고 복귀장 아니다. 그러면 이제 3항부터 4항까지는 이렇게 잡으세요. 현역은 병적관리기간이 변하는 거잖아요. 지병장에서 총장으로. 그러니까 병기표가 같이 가야 돼요. 사회복무요원은 지병장에서 복귀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표가 안 가고 병기표는 누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지병장이. 복귀표는 복귀장이.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병기표가 빠져요. 그래서 현역은 명단과 복귀표가 왔다 갔다라고 보십시오. 사망과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에서는 병기표가 빠지니까 명단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잡으십시오. 자, 이때 이 지연 신고했을 때 벌칙도 같이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지연 입영했을 때 3일 이내는 괜찮다고 그러죠. 3일 이내. 그런데 이 벌칙에 가서 보면은 현역병은 3일, 사회복무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 3일, 군사교육 소집 3일이에요. 근데 병력동원 소집은 2일이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이 경우가 이게 평시 경우고 전사 동시에는 무조건 7년입니다. 그래서 이 평시에는 이 3년 징역 또는 전시근로 소집 훈련을 이제 점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6개월 이하 징역이다. 그래서 징역은 장기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그래서 3년에서 만약에 이게 전사비 시가 되면은 원래 일반적 규정은 4년 6개월이 되는데 여기는 전사비 규정을 따로 해놓기 때문에 7년 이하라고 딱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장단기 구분하지 않고 그냥 7년 이하로 고정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게 있죠. 병력동원 소집하고 전시근로 소집은 어차피 전사동 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7년 이하인데 왜 여긴 또 3년이라고 또 묻지?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군에서 훈련할 때 병사들이 데프콘 뭐 2나 막 처음에 이렇게 발령되는 게 지휘통제실에서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훈련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동원령이 발령되는 것은 대통령령이고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하다 보면 동원법이 발령이 돼야죠. 동원법이. 근데 웃기는 게 우리가 아직 동원법이 없어요. 이유는 이게 동원법이 시행되면은 국민의 자유를 엄청 침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옛날 동원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도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동원법을 못 만들고 지금 전시에 가동되는 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원법이 이제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군사적 분야만 필요해서 뽑아낸 거예요. 동원법은 민, 간, 그 다음에 군 모두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적용시킬 수가 없으니까 징발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금 좀 변칙된 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법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동원법이 시행되면은 7년으로 가는 거고요. 동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동전 소집에 안 들어오면은 3년으로 가고요. 그 차이점이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시행규칙 17조. 지병장은 징집 순서를 정하면은 명부를 작성 보관. 우리 병역법에서 입영 소집 등에서 뭔가 정하면은 명부 작성으로 연결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는데 이 별칭으로 나오는 거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서 입영 소집 등 뭔가 하면 명부 작성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그냥 다 명부 작성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 시군구별 명부 작성을 이 시군구별을 읍면동별로 2번이나 오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역법에서 뭔가 정하면 명부 작성으로 연결되는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만 시군구별 명부 작성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쓴다. 어차피 다 시군구별로 가기 때문에 이 시군구별로 안 들어가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를 그 시군구별을 읍면동별로 자꾸 오답을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조는 이제 이병일이 변경됩니다. 이병일이 변경.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협의를 하는지 잘 보셔야 된다. 부대 일자 집결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누구한테 협조를 하느냐. 지병장이 이병부대장과 협의한 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장 승인을 받아라. 이거는 이병부대장이 지병장과 협조하고 총장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출제가 해야 돼요. 그리고 부일집은 하나만 나와도 돼요. 지병장은 이병부대를 변경한 경우 이병부대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라. 맞죠? 이병일을 변경한 경우 승인을 받아라.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라. 이런 각각의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개만 기술되어도 된다. 자, 이 항은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의 날짜음은 오답이다. 자, 직결지 신검 보겠습니다. 직결지 신검. 직결지 신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장이 병장으로부터 입영 계획을 받으면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 그러니까 즉 배기 보충대나 306 보충대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수송 계획, 그 입영 열차를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송 계획을 작성해서 병장한테 송부해라. 그래야 병장이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해준다. 그래서 총장은 집대 아닌 수계, 즉 병장의 입영 계획서가 작성됐을 때 이게 연결이 된다. 그 정도만 잡으시고요. 이 직결지 신체 검사는 과거에 출제가 잘 됐어요. 근데 배기 보충대하고 306 보충대 없어지고 그 다음 출제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자리만 그동안 나왔던 오답자리만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항에서 지병장이 군부대장에게 군의관 파견을 요청한다.
이 병이 지병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군의관 파견 2번이라고 그랬죠. 병장이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지병장이 군부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사망은 좀 특이해요. 파견된 군의관은 누구의 명을 받냐? 지병장의 명을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군부대장이나 병원장의 명을 받아. 좀 특이한 거고. 군의관이 와서 해야 될 것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치가사, 치명, 치불사, 병명.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인도관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접관은 단독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항은 이 기가증을 교부하는 누가 교부하느냐? 인접관이 아니라 인도관이라고 해서 도가 교부 잡으십시오. 시행규칙 20조로 넘어갑니다. 시행규칙 20조. 현행 시행규칙 20조도 이게 병역법에서 모든 규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지금 뭐냐면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즉 인도 인접이 완료되면 현황은 지체 없이 병장에게 보고하고 현황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병장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나오려면. 어떤 건 뭐 다음 달 10일까지 뭐 이거 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병장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병력동원 소집 현황은 지체 없이인데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10일까지가 아니고 3일 이내다. 이게 특이하다. 그 점만 좀 잡아놓으시고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역병 부분이 나중에 가면은 상근 그리고 보충역들 의원군수 장교 거의 대부분 적용이 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시면서 비교되는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